정말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매서운 북극의 날씨가 내려오는 캐나다 북부의 옐로우나이프. 영하 40도의 참혹한 추위 속에 모든 난방이 고장나 얼어 죽기 일보 직전 상태의 사람들은 맨발로 방에서 뛰어다니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심지어 캐나다 북부에서 시작된 이것은 캐나다 전체 그리고 북극까지 퍼지게 되었는데요. 지구 반대편에서 벌어진 이 놀라운 경험 지금부터 함께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캐나다 옐로우나이프에 사는 28살 건축가 에밀리 한입니다. 오늘 이 사연을 보내는 이유는 제가 겪었던 놀라운 경험을 나누고 한국과 한국 문화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어서입니다. 한국의 전통 난방 시스템인 온돌이 어떻게 우리 마을 전체를 구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제가 어떻게 제 뿌리를 다시 발견하게 되었는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한국계 이민 2세대로 항상 제 한국적 배경을 무시하며 살아왔습니다. 특히 아버지가 늘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던 한국의 전통 기술들을 구식이고 비효율적이라고 여겼죠. 전문적인 건축 교육을 받은 제 눈에는 그런 전통 방식들이 현대 기술에 비해 한참 뒤떨어져 보였습니다. 대학에서 배운 최신 건축공학 이론과 첨단 단열 시스템에 비하면 아버지가 말씀하시던 온돌은 그저 원시적인 방법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버지가 우리 조상들의 지혜라고 자랑할 때마다 저는 속으로 코웃음을 쳤습니다. 하지만 지난 겨울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날은 정말 잊을 수 없을 만큼 추웠습니다. 영하 40도의 혹한이 옐로우나이프를 덮쳤고 마을 전체가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집 안에서조차 숨을 쉴 때마다 하얀 김이 나올 정도였죠. 아이들은 담요를 뒤집어 쓰고 울고 있었고 노인들은 추위에 떨며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습니다. 제 아파트도 마찬가지였어요. 히터를 최대로 틀었는데도 방 안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손가락이 얼어붙는 느낌이 들어 타이핑조차 힘들었죠. 그날 밤 마을 비상경보가 울렸습니다. 한파로 인해 노후된 난방 시스템이 일제히 고장난 것이었죠. 마을 회관으로 급히 달려가 보니 이미 많은 주민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추위에 울고 있었고 노인들은 담요를 덮은 채 창백한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대피소로 지정된 회관마저도 난방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실내 온도가 영상 5도를 겨우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마을 이장님이 저를 보더니 건축 전문가인 제게 해결책을 물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저에게 집중됐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은 무겁게 가라앉았어요. 전문가로서 해결책을 제시해야 하는데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배운 모든 지식과 기술이 이 극한의 상황에서는 무용지물이었죠. 다음 날 아침 상황은 더욱 악화됐습니다. 밤사이 3명의 노인이 저체온증으로 병원에 실려갔고 아이들은 감기 증상으로 밤새 울어댔습니다. 마을 전체가 패닉 상태였어요. 급히 소집된 비상대책회의에서도 뾰족한 해결책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가용한 모든 전기 히터는 이미 풀가동 중이었고 발전소의 부하도 한계에 도달해 있었죠. 바로 그때 마을의 시설 관리자인 마이클 리버스가 회의장에 들어섰습니다. 그는 마을에서 20년 이상 일해온 베테랑 관리자였지만 저와는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몇 개월 전 제가 마을 건물들의 현대화 계획을 제안했을 때 그는 강하게 반대했었거든요. 낭비다, 불필요하다며 제 계획을 무시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마이클은 회의장을 둘러보더니 차가운 눈빛으로 저를 향해 말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에밀리? 내 최신 기술로 이 추위를 이겨볼 테냐? 그의 목소리에는 비웃음이 묻어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저는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한 채 해결책을 찾아 헤맸습니다. 전기 난방을 최대화하는 방법, 임시 단열 시스템, 심지어 태양열 패널까지 모든 가능성을 검토했지만 영하 40도의 혹한 앞에서는 모두 역부족이었습니다. 열흘째 되던 밤 제 아파트에 혼자 앉아 무기력함에 빠져 있을 때였습니다. 창밖으로는 여전히 눈보라가 몰아치고 있었고 실내 온도는 계속 떨어지고 있었죠. 그때 문득 아버지가 종종 말씀하시던 한국의 온돌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항상 무시했던 그 이야기가 왜 하필 그 순간에 떠올랐는지 모르겠지만 절박한 마음에 밤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결국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아버지에게 마을에 닥친 위기와 제 무력함에 대해 털어놓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온돌에 대해 더 알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차분하게
온돌의 원리와 구조 만드는 방법을 상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불을 피워 돌을 데우고 그 열이 바닥 전체로 천천히 퍼져나가는 원리가 어떻게 장시간 효율적으로 열을 유지할 수 있는지 놀라웠습니다. 아버지는 한국 사람들이 수천 년 동안 이런 방식으로 추운 겨울을 버텨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버지는 놀라운 소식을 전해주셨어요. 아버지 지인 김 사장님이 긴급 상황을 듣고 전문가 팀을 바로 보내주시겠다고 했다는 거였습니다. 믿기지 않았습니다. 지구 반대편에서 낯선 사람들이 우리 마을을 돕겠다고 나서다니요. 저는 즉시 마을 이장님에게 연락해 상황을 설명했고 이장님은 기꺼이 한국 팀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이 소식이 마이클에게 전해졌을 때 그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비상대책회의에서 그는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낯선 외국인들을 우리 마을에 들이다니 미쳤나? 그들이 뭘 알겠어? 우리 시스템을 더 망가뜨리기나 할 텐데. 그는 테이블을 내리치며 계속했습니다. 게다가 그들이 돈을 요구하면 어쩔 건데 우리 마을이 그들의 실험실이 되는 거야? 저는 가슴이 뛰었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대응했습니다. 온돌의 원리와 효율성에 대해 설명하고 한국팀이 자원봉사로 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마이클은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습니다. 내가 책임져. 무슨 문제가 생기면 전부 내 책임이야. 사흘 후 한국에서 파견된 온돌 전문가 팀이 옐로우 나이프에 도착했습니다. 눈보라 속에서도 그들은 밝은 얼굴로 우리 마을로 왔어요. 마을 회관 앞에서 주민들이 모여 이 낯선 손님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의심과 경계가 가득한 눈빛들이었어요. 특히 마이클은 팔짱을 끼고 냉소적인 표정으로 한국팀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공적인 자리에서 마이클은 저를 향해 속삭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기 상황을 이해하지 못할 거야. 이 외국인들이 상황을 더 악화시키면 너는 마을에서 쫓겨날 준비나 해. 온돌 시공을 시작하기 전 한국팀의 팀장이 주민들 앞에 나섰습니다.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는 한국어로 말하기 시작했고 제가 통역을 맡았습니다. 한국 팀장은 말했어요. 해외에 있는 한인 2세도 한국인이에요. 한국인은 세계 어디서든 하나로 뭉치는 민족입니다. 이런 추위 속에 어려움을 겪는 우리 민족을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말에 주민들의 마음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말을 통역하면서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런 강한 민족적 유대감은 제게 생소한 경험이었습니다. 제 눈앞에서 펼쳐지는 한국인의 동포에는 제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것이었죠. 그러나 마이클은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그는 저를 한쪽으로 불러 경고했습니다. 내가 지켜보고 있을 거야. 그들이 뭔가 잘못하는 순간 난 이걸 중단시킬 거야. 우리 마을 사람들의 안전이 최우선이야. 한국팀은 먼저 마을 회관의 한 방에 온돌을 시공하기로 했습니다. 놀랍게도 마이클은 시공 과정 내내 구석에서 노트북을 켜놓고 모든 절차를 기록했습니다. 그의 의심 가득한 눈초리가 느껴졌지만 한국팀은 전혀 개의치 않고 전문적으로 일을 진행했습니다. 그들이 일하는 모습은 놀라웠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정확하고 빠르게 움직였죠. 온돌 시공이 끝나고 불을 지피자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몇 시간 후 바닥 전체에서 은은한 온기가 퍼져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마을 회관의 작은 방 온도가 서서히 올라가더니 곧 따뜻한 안락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한국팀의 엔지니어가 온돌의 효율성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바닥 아래 돌이 데워지면 열을 천천히 오랫동안 방출하고 현대 난방과 달리 한 번 데우면 하루 종일 따뜻함을 유지한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영하 40도의 혹한 속에서 말이죠. 관절이 아파 늘 움직임이 불편했던 노인이 따뜻한 바닥에 앉아 미소를 지었습니다. 뼈마디가 녹는 것 같다며 감탄했고 품에 아이를 안고 있던 젊은 엄마는 아기가 드디어 따뜻하게 잠들었다며 기뻐했습니다. 마을의 한 가장은 이렇게 오래 따뜻함이 유지되는 것이 믿기지 않다며 놀라워했습니다. 이 모든 장면을 지켜보던 마이클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팔짱을 끼고 있었지만 눈빛에서는 더 이상 적대감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따뜻한 바닥에 손을 대보았고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 방은 곧 마을의 새로운 중심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곳에 모여 따뜻함을 나누었고 한국팀은 온돌의 구조와 원리 유지 방법을 주민들에게 열심히 설명했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것은 온돌의 효율성이었습니다. 일단 데워지면
적은 연료로도 오랫동안 열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습도 조절에도 탁월하다는 점이 모두의 감탄을 자아냈습니다. 며칠 후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이클이 한국 팀에게 다가와 대화를 청한 것입니다. 그들은 1시간 넘게 대화를 나눴고 그 후 마이클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회의에서 그는 놀랍게도 온돌 시스템을 마을 전체로 확대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내가 잘못 판단했어. 마이클이 모두 앞에서 인정했습니다. 한국의 이 기술은 놀랍다. 우리 현대 시스템으로는 절대 이룰 수 없는 효율성이야. 게다가 유지 비용도 훨씬 저렴해. 그는 저를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에밀리. 내가 옳았어. 이 순간은 제게 큰 승리였지만 저는 겸손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개인적인 승리가 아니라 마을 전체의 안전이었으니까요. 마이클과 저는 그날부터 힘을 합쳐 온돌 프로젝트를 지원했습니다. 그의 현장 경험과 제 기술적 지식이 합쳐져 더 효율적인 작업이 가능해졌죠. 한국팀은 일주일 동안 마을 회관과 노인들의 집, 아이가 있는 가정순으로 온돌을 설치했습니다. 놀랍게도 마을 사람들도 직접 나서서 도왔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한국팀의 지도 아래 점점 능숙해졌죠. 함께 일하면서 우리는 하나가 되어갔습니다. 가장 놀라웠던 것은 마이클의 변화였습니다. 한때 가장 강력한 반대자였던 그가 이제는 온돌의 가장 열정적인 지지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집을 자원의 시범 사례로 삼았고 주변 마을에 온돌의 장점을 알리는 역할을 자처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난방 시스템이 아니야. 그가 말했습니다. 이건 생존의 기술이야. 한국팀은 단순히 온돌만 설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마을 사람들에게 온돌을 유지하는 방법, 불을 지피는 최적의 방법, 온돌의 열을 최대한 활용하는 생활 습관까지 세심하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한국의 전통 지혜가 캐나다의 작은 마을에 뿌리내리는 순간이었죠. 한국 팀장은 온돌이 단순한 기술 전수가 아니라 한국의 문화와 지혜를 나누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온돌방에서 가족이 함께 모여 대화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한국의 정서라고 했습니다. 추위는 몸만 얼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도 얼게 하는데 온돌은 몸과 마음 모두를 따뜻하게 해준다고 했습니다. 마이클은 이 설명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우리는 기술적 해결책만 찾다가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었어. 그가 고백했습니다. 공동체를 따뜻하게 하는 것, 그게 진짜 중요한 거였는데 온돌 덕분에 마을은 서서히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저체온증으로 병원에 있던 노인들이 돌아와 따뜻한 온돌방에서 건강을 회복했고 아이들은 다시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감기로 고생하던 아이들도 온돌의 따뜻한 기운 덕분에 빠르게 나아졌죠. 한국팀의 의료자문위원은 온돌이 건강에 좋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발바닥에는 많은 혈관과 신경이 모여 있어 바닥에서 올라오는 따뜻한 기운이 이 혈관을 통해 전신을 따뜻하게 해준다고 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것을 조결둔행이라고 한다면서 발은 따뜻하고 머리는 시원하게 하는 것이 건강에 가장 좋은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마이클은 이 원리를 듣고 깊이 감명받았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관절염으로 고생해왔는데 온돌방에서 지내기 시작한 후 통증이 크게 완화되었다고 합니다. 내가 이렇게 편안함을 느낀 건 몇 년 만이야. 그가 말했습니다. 이건 마법 같아. 한국팀이 마을에 머무는 동안 그들은 단순히 기술만 전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한국 음식을 나누고 한국의 문화와 역사를 이야기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정과 우리라는 개념에 대해 많은 설명을 해주었죠. 가족과 공동체를 중시하는 한국의 문화가 우리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깊이 울렸습니다. 한 한국 팀원은 한국에서는 어려움이 있을 때 이웃이 서로 돕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며 그것을 두레라고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혼자서는 극복하기 힘든 일들을 함께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마을 사람들이 서로 돕는 모습을 보니 비록 지구 반대편이지만 같은 정신을 공유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습니다. 마이클은 이 대화를 듣고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잠시 방을 떠났다가 오래된 앨범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내 할머니가 남기신 거야. 그가 말했습니다. 우리 마을이 100년 전에 어떻게 시작됐는지 보여주는 사진들이야. 앨범을 펼치자 놀랍게도 거기에는 초기 정착민들이 함께 집을 짓고 서로의 농장을 돕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도 한때는 두레 같은 정신이 있었어. 그걸 잊고 살았던 거야. 어느 날
마을 이장님이 제게 다가와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는 제가 마을을 살렸다며 제가 아니었다면 마을이 정말 큰 위기에 처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제 한국인 친구들, 아니 제 민족이 정말 대단하다고 했습니다. 그 말에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처음으로 저는 제 한국인 정체성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오히려 자랑스럽게 느꼈습니다. 이장님에게 저는 그저 도움을 요청했을 뿐이며 진짜 영웅은 한국에서 온 분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일상을 뒤로하고 낯선 땅까지 와서 우리를 도와주었고 그것도 아무런 대가 없이 말이죠. 마이클도 제게 다가와 진심 어린 사과를 했습니다. 내가 너무 편협했어. 그가 말했습니다. 새로운 것들을 항상 의심했지. 특히 낯선 문화에서 온 것들은 더더욱. 하지만 이번 일로 내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 때로는 가장 오래된 지혜가 가장 새로운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걸 배웠어. 그날 밤 마을 사람들은 한국팀을 위한 작은 파티를 열었습니다. 각자 집에서 음식을 가져와 함께 나누며 온돌방에서 따뜻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마이클은 놀랍게도 자신의 할머니로부터 배운 옛 캐나다 북부 지방의 노래를 불렀고 한국팀은 한국 민요로 화답했습니다. 문화와 언어는 달랐지만 그 순간 우리는 마치 오랜 친구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동안 제 한국인 정체성을 외면해왔지만 이제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싶었습니다. 지역 신문에는 옐로우 나이프, K온돌의 기적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기자는 우리 마을의 이야기를 상세히 다루며 한국의 전통 기술이 어떻게 현대 사회의 문제를 해결했는지 조명했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것은 기사의 주요 인터뷰 대상이 바로 마이클이었다는 점입니다. 한때 가장 강력한 반대자였던 그가 이제는 온돌의 가장 열정적인 지지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수천 년 전부터 내려온 한국의 전통 난방 시스템 온돌이 캐나다 북부의 극한 추위를 이겨냈다. 현대 기술이 무력해진 상황에서 한국의 전통 지혜가 해결책이 되었다. 더 놀라운 것은 한국인들의 동포애다. 전 세계 어디에 있든 한국인은 서로를 돕는다는 그들의 정신이 옐로우 나이프의 따뜻한 희망을 가져왔다. 이 기사는 인근 지역으로도 빠르게 퍼져나갔고 곧 다른 마을에서도 온돌 설치에 관한 문의가 쏟아졌습니다. 한국팀은 즉시 대응했습니다. 그들은 더 많은 전문가를 한국에서 불러들이고 현지 주민들에게 온돌 설치 방법을 가르치는 교육 프로그램을 시작했죠. 특히 마이클은 이 프로그램의 가장 열성적인 학생이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20년 현장 경험을 살려 온돌 기술을 지역 환경에 맞게 조금씩 개량했고 이를 한국팀과 공유했습니다. 캐나다와 한국의 지혜가 만나면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보여주고 싶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한국팀도 그의 제안을 진지하게 받아들였고 함께 북극 온돌 모델을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팀장은 그들의 목표가 단순히 온돌을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술을 현지인들과 나누고 그들이 스스로 이 기술을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인의 지혜가 캐나다에서도 꽃 피울 수 있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그들의 헌신적인 모습에 많은 캐나다 주민들이 감동했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것은 한국팀이 이 모든 활동에 대해 어떤 금전적 보상도 요구하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이것은 비즈니스가 아니라 동포를 돕는 사명이었죠. 한 한국 팀원은 한국에는 홍익인간이라는 철학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이 철학을 실천하고 있을 뿐이며 우리가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것을 돕는 것은 그들에게도 큰 기쁨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이타적인 정신은 우리 마을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도움을 받은 주민들은 이제 다른 마을을 돕는 일에 앞장서기 시작했고 페이 잇 포워드의 정신이 지역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마이클은 이 움직임의 중심에 섰습니다. 그는 자신의 시설 관리 경험을 살려 인근 마을들의 온돌 설치를 돕는 자원봉사팀을 꾸렸습니다. 내가 처음에 얼마나 반대했는지 생각하면 부끄럽다. 그가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내 삶의 목적을 찾은 것 같아. 이 따뜻함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야. 몇 주 후 한국 방송팀이 우리 마을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K-온돌 세계를 따뜻하게 하다라는 제목의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고 있었죠. 인터뷰를 요청받은 저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한국과 한국인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어 수락했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저는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저는 항상 제 한국 뿌리를 부정하며 살아왔지만 이번 경험을 통해 한국인의 따뜻한 마음과 놀라운 지혜를 직접 체험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제는 제 한국인 정체성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이번 위기를 통해 진정한 제 뿌리를 발견했다고 했습니다. 놀랍게도 마이클도 인터뷰에 참여했습니다. 그는 카메라 앞에서 자신의 편견과 오만함을 인정했습니다. 저는 새로운 것, 특히 다른 문화에서 온 것들을 항상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온돌과 한국인들의 정신이 우리 마을을 구했고 그 과정에서 저도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이제 다른 문화의 지혜를 존중하고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 다큐멘터리는 한국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고 해외 동포를 돕는 다양한 프로젝트가 시작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한국의 여러 기업과 단체들이 우리 마을에 관심을 보이며 추가 지원을 제안했고 한국 정부도 공식적으로 지원 의사를 밝혔습니다. 한국 팀장은 이것이 바로 한국인의 힘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인은 어디에 있든 서로를 생각하고 서로를 돕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들의 지혜와 문화를 나눕니다. 이것이 진정한 한류라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온돌방의 한쪽 벽에는 특별한 기념판이 걸려 있습니다. 한국과 캐나다의 우정, 그리고 한국인의 지혜에 감사드립니다. 라는 문구와 함께 한국팀과 마을 주민들의 단체 사진이 걸려 있죠. 그 아래에는 한글과 영어로 따뜻함은 기술을 넘어 마음을 잇는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매년 우리는 K온돌데이를 기념합니다. 그날이면 마을 사람들이 모여 한국 음식을 나누고 한국 문화를 배우며 그날의 기적을 기억합니다. 한국에서도 여전히 우리와 연락을 주고받으며 가끔 방문객이 오기도 합니다. 마이클은 이 행사의 주요 행사 책임자가 되었고 그는 매년 행사에서 한국어로 환영사를 합니다. 서툴지만 진심이 담긴 그의 한국어에 모두가 감동합니다. 이제 저는 제 가족, 이웃, 그리고 제 뿌리를 진정으로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위기의 순간에 손을 내밀어준 한국, 그리고 한국인들의 따뜻한 마음을 절대 잊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이 알려준 것은 단순한 난방 기술이 아니라 서로를 보듬는 인간의 온기였으니까요. 저는 내년에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할 계획입니다. 아버지의 고향을 직접 보고 온돌의 본고장을 경험하고 싶은 마음이 커졌습니다. 마이클도 저와 함께 한국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난 한국의 정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싶어. 그가 말했습니다. 그들의 문화, 역사, 그리고 그 놀라운 공동체 의식이 어디서 왔는지 직접 보고 싶어. 마이클에게 이 여행은 단순한 관광이 아니라 자신의 편견을 완전히 버리고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보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국적과 인종을 넘어 서로를 돕고 사랑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제가 한국과 한국인들에게서 배운 가장 소중한 가치입니다. 따뜻함은 기술을 넘어 마음을 잇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따뜻함이 저를 통해 우리 마을을 통해 앞으로도 계속 퍼져나가길 바랍니다.